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후에 의총을 열고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정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내란 2차 종합특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나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좀 주목하셨습니까? 결국 6개월 동안 했는데 어쨌든 많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27명을 기소를 했고 그렇게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는 게 아직도 34건이나 있다. 네. 여러 가지 방해 또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 때문에 그만큼 미진했다. 결국 더 철저한 국민적 의혹 또는 이 문제 당사자들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어쨌든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우발적인 것들이 아니고 이미 지난 23년 10월 이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총선 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됐었고 그로 인해 하나하나 심지어는 미국의 이 정치 상황까지 미국의 정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에 약간의 공백기를 통해서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치밀한 이 작전들을 수행했다.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과 함께 이런 것들 또 어쨌든 총살을 당하더라도 쓸어버리겠다. 자기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은 야당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의 측근 신복 한동훈까지도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력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고 이런 무자비한 권력력들이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또 윤석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 바보같이 해서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는데 김건희를 내란으로 체벌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부부관계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또 이 분노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180일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추가 수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홍의님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맹탕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특검에 이렇게 많은 인력, 3대 특검에 지금 이제 120명 가까운 어떤 검사와 500명이 넘는 수사관이 투입됐는데 국가 예산을 500억 이상 썼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맹탕 특검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어떤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특검을 했다. 이 관련돼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대로 따르면 거의 신작 소설을 썼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은 그동안 민주당과 일부 좌파 언론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다 또 거짓으로 또 드러난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어떤 판사가 비상계엄에
즉 내란에 동조한 어떤 그런 어떤 주요 업무 종사자로 고발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제 정리를 했고 또 왜 12월 3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무속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또 뭐 미국 대통령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죠. 또 그 이런 어떤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무근이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뭐 전혀 상의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반정이 되는 게 어떤 그 사후에 부부간의 그런 어떤 다툼인 걸 특검 스스로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어제 또 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이 다툼이 있었던 그것은 원래 했던 브리핑이 아니라 이 그 특검보의 백브리핑에서 그냥 나왔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특검보가 그렇게 했는지 끝까지 이 조은석 특검과 이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증거도 없이 거의 뭐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평가가 아주 크게 좀 엇갈리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정해 중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제 헌법학자하고 언론법 전문가, 도덕성 논란은 크게 뭐 제기된 내용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또 전문성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조금 논란이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이제 묻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예, 어쨌든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인데 언론법, 공법 전공을 했고요. 정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참여를 했었고 또 언론법과 관련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정권에서 그야말로 망가뜨려 놨지 않습니까? 법상 주어져 있는 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야당 추천위원들을 임명하지도 않고 2인 체제, 이인숙의 2인 체제로 만들어서 파행적으로 운영해서 결국 이 방송 미디어 정책을 그냥 혼란에 빠뜨려 놓고 국민적 혼란에 빠뜨려 놓고 이 정부 기관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순수한 그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이 그 방송 미디어 정책이었는데 결국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그래서 미디어 부분들을 또 포함시켰죠. 이래서 결국 그 흐트러져 있는 이 방송 통신 또 특히나 이제 또 새로 포함된 미디어까지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또 각종 위원회 특성상 규제 정책들이 많은데 결국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도 심지어는 이번에 쿠팡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결국은 지금 그 김종철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결국 적임자라고 보여지고 최소한의 여러 가지 도덕적이나 법률적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고 야당에서는 다른 이 법 자체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오전에 진행된 거 잠깐 봤는데도 결국 정책적 어프로치도 아무리 뭐 해도 잘 준비되어 있고 적임자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떤 부분 좀? 예, 저는 이제 21대 때 이제 과방위 위원으로서 이제 청문회를 3번 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3번을 했는데 방통위원장에서 이제 밑잠 하나 들어가서 방미통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법까지 개정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했는데 지금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일단 도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전문성으로 이제 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학자인 만큼 사실상 이 언론 분야, 미디어 분야,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그런데 청문회를 보면서 참
민주당이 참 내로남불은 버릇 뿌리 깊은 DNA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김홍일 방통위원장 시절에는 정말 그때 전문성이 없다고 정말 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이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민주당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때 청문회 때는 가장 또 이슈가 자녀 학폭 여부에 있던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때 당시 싸워서 물리적 좀 충돌이 있어서 하해를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이 뭐 전학 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지금 또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진웅 씨 또 둘러싼 그런 것을 둘러싸고는 소년범 시절에 어떤 성폭행 그런 어떤 여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과 또 이런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또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동일한 사안 내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청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이 중요한 의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2시부터 의총을 열어서 당의 최종 입장을 이제 좀 정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총의를 모으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위헌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뭐 외부 로펌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뭐 예상으로는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둔다든지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가 그 법원 재판부 구성에 이제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한다든지 해서 위헌성을 많이 좀 없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상당히 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위헌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위헌성 여부는 로펌까지 로펌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다고 하니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 그런 문제들을 좀 신중하게 다루겠고 또 의원들도 그 관점에서 다시 하나하나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내란 전담부 설치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적 그 동의도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 체제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걸 하시 세월 정말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걸려 있는 사안들도 많고 재판들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국민적 요구는 명명백백하게 책임자들 처벌할 사람들 처벌하고 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법적으로 완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언제까지 한정 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이 사안이고 그래서 내란 전담부 설치와 관련 그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 입법례도 있습니다. 뭐 굳이 반면특위뿐만이 아니어도 전두환 노태우 처벌 때도 그랬었고 우리 중요한 우리 헌정 사사에서 중요한 이 사건 특히나 이런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됐을 때는 또 민족적 정기 반민특위와 관련돼서 이런 사안들과 관련돼서는 결국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했었고 그런 헌법적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1핵도 실수가 있었었는 안 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위헌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그것은 또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체크되고 또 점검되고 그러면서도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서 이 신속하게 그런 엄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 전담부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헌 소지를 좀 없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뭐 연내 처리될 수 있을까요? 목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은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법관이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의 인사 조직은 독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은 법무부라든지 특히 헌법재판소라든지 외부의 인사로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침해할 법무부는 수밖에 뭐 없다. 빼는 쪽으로 가는 것 그래도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라 이런 게 다 있죠. 그다음에 그건 뭐, 봐야 될것 또 같고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이 사법에 있어서는 이 법관의 이 배치가 즉 결정이 이제 랜덤하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미 딱 정해진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어떤 법관의 무작위성 배치의 정면으로 이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때는 이제 다 재판을 받고,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에서의 어떤 지금 1, 2, 3부 중에서 내란 전담이라는 이런 것을 정했을 뿐이지 별도의 어떤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결국은 일반적인 이런 어떤 절차로 가서는 어떤 유죄 확정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아마 이제 의총이 이제 열리게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이번 주 일요일 또는 이제 다음 주 초에 이렇게 처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이제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민주당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이제 3대 특검 이후에 2차 종합특검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는 항소포기, 국조,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은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죠. 34건이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 수사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걸 결국은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그럼 다시 그래서 이 내란 특검, 2차 내란 특검 필요성은 우리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넘겨도 되지만은 이 관련돼서 그러면 또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냐.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들이 너무 방대하게 결정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마무리해서 정말 어떤 1.1억도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걸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 특검 1국조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경찰 검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건데, 이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기존의 어떤 권력형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서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종합특검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학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단과, 그러니까 3대 특검을 하고 또 종합특검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어떤 특검 정국을 몰고 와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간의 협상 상황도 앞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